저는 그 말씀 하시니까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얼마 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천부경이라는 거를 여기 도나누리 통해서 와서 절하면서 이제 백삼 몇 배 하면서 이제 이시무시를 했는데, 그러다 그 뜻으로 이제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하다가 최근에는 그 일시무실의 일이 하나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숫자 하나가 아니다. 그냥 이 우주의 처음에 있는 펼쳐진 상태, 그거다, 펼쳐진 거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I am who I am인가? 뭐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서 있는 거네. 우주가 맨 처음에는 무식 상태에서 이거였다가 자기를 인식하고 알아차린 것이 아이께서, 야, 영호의 아이는 참 대단한 철학 깨달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뭐 다 억가 개특이니까, 억가의 사고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가 생긴 게 뭐 대폭발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주가 뭉쳐가지고 이게 뭐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폭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뭉치더라도 그에 대한 근원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근원은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이거 뭐지? 물리학 짜로부터 들어보시죠. 물리학 넘어야지. 그래서 내가 김정호 박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는 무극에서 없는 곳에서 있는 이유로 생성이 된 거다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무가 모든 것이다고 저는 저한테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전부인 무가 이 우주 전체가 무다. 전체가 무고 거기서 다 파생돼야 다 나온 것이고, 그게 저는 그래서 태초의 무는 빅뱅 이전의 상태로 본다면, 같은 논리로 유추해 보면 그냥 그 에너지가 비물질적 상태의 에너지가 그냥 펼쳐져 있는 상태가 그게 무고, 그 다음에 그 전체가 이시무실의 무의 자기 우주다. 그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지는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이게 유유상종으로, 저는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유유상종으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밀집이 된 상태에서 임계 특이점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하 생략하고, 아까 그 다음 단계는 뭐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지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저한테서는 다중우주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이것이 모여서 이렇게 됐을 때 덩어리 다중우주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식하는 현재 우주는 그 다중우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우주는 처음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 뭐 끝도 한도 없는 것, 우리니까 끝도 한도 없는 거라 그러지만 자기는 느끼는 거죠. 자기는 무의식 상태에 느끼는 거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왔고, 다시 그 상태로 다시 공간적으로는 뭐 그런 쪽으로 확장해 가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자기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알아차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우주도 맨 처음에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무 상태에 있다가 그거 펼쳐놓고 보니까 나는 뭐지? 그게 현재 우주다. 현재 우주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현재 우주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던 양자역학 그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제로 포인트 필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태의 어떤 자체가 어떤 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자꾸 이제 이쪽 그 과학하고 연관을 이제 시키려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자신이 자꾸 느껴봐야지.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대부분 이제 좀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제로포인트 필드도 우리나라 번역돼서 나오고, 영점장. 실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이 우주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점의 공간의 에너지가 실제 물질 에너지 전체보다 더 크게 계산이 되거든요. 계산상으로도.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논리적으로 설명은 어렵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런 논리와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또 보면 또 그렇고 또 그럼 이제 그 제로필드 포인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0점장이라고. 그럼 0점장의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다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0점장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이 책 다시 봐야 돼요. 까먹었고. 그 정도 기억력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0점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0점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거기 0점장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계산상은 에너지가 거의 예, 무한대까지. 그렇게 10의 말을 몇 승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저는 이제 계산이고. 저는 뭐 물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제로필드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서 또 뭐가 다 있다고 그러는데 얘들은 왜 이거를 제로필드 포인트라고 그랬지? 정확하진 않은데 저도 가물가물하고 맨날 그것만 공부하는 뭐 학자는 뭐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저도 뭐 몇 년 전에 읽은 거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점이라는 것은 입체나 면적 안 갖고 있잖아요. 무한소거든요. 무한소, 무한대, 반대 무한소로 들어가는 건데 어떤 공간적 요소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건 내가 지금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한소에서 우리가 무한이라는 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참 이 무한이라는 게 18세기는 이 무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실 수학자들도 엄청 무한의 무한, 무한의 무한, 막 무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무한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그것이 무한소가 무한대와 다르지 않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파수 진동이 완전히 제로로 멈춰 있는 것과 주파수가 무한대로 빠르게 돼서 된 것과 사실 상태적으로 같아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진동이 제로면 일직선처럼 보이는데 진동이 무한대로 되면 이것도 역시 이게 없기 때문에 저기에서 무한대로 파장이 붙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선처럼 돼서 에너지 준위는 다를지 몰라도 같은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허가, 공이, 무가 근원이다라고 할 때는 약간 뉘앙스적으로 우리가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무한소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무한대를 포함하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그냥 횡설수설했습니다.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계산하면 10의 몇 승이 에너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보면 현재 우리가 측정 가능한 우주의 전체의 에너지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올라올 때. 저 제로필드 포인트하고 제로 포인트하고 뭔 차이예요? 필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물리학과 나오시고 묻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봐요. 특기야 사람이 이게 직설적으로 원래는요 모든 건 다 장입니다. 예. 에너지의 이 에너지 존재는 사실 장으로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뭐 포인트, 선, 면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장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거기서 현상계에 드러난 상태를 우리는 경계면 또는 입자, 에너지 준위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마도 원자 내 핵과 전자가 도는 사이에는 분명히 중첩될 수 없는 에너지 준위가 있습니다. 불연속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하는 필드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론이라는 것이 생태장론, 뭐 에너지 장론, 뭐 결국은 모든 거를 이 기도 장으로 해석하고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드는요, 사실 필드예요. 포인트는 인간의 관점이고 사실은 필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물리학자는 아니에요.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물리학과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그 공부를 한 건 아닌데 어떤 느낌으로 들어오냐면요. 지금 우주에서 양자 다음이 이제 원자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보면. 양자는 네. 어느 특정이 아니라 네. 그 원소보다 더 작은 아원자 상태의 에너지를 갖는 소립자들을 다 퀀텀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종류가 맞습니까? 난 이 용어 하나 조금 삐끗하면 잘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주 물리학계에서는 17개의 기본 뭐 있다고 이렇게 퀀텀은 그 복수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퀀타의 복수, 퀀텀. 그러면서 어쨌든 그 양자가 이 쿼크를 이뤄서 어쨌든 간에 원자 핵이라는 우리가 현재 우리 인간이 밝혀낸 걸로 보면 그것이 원자 핵 내에 쿼크 세계를 통해서 원자가 핵이라고 일단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전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나는 물리학자는 아니고 그 책을 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장이 있다. 아니, 사실 장입니다. 그게 나는 모른다니까. 여기는 물리학자니까 그러고 얘기하고. 아니, 그것을 왜 퀀텀 저기 쿼크 있지 않습니까? 탑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이렇게 6가지 쿼크가 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이름 그 사람 책도 읽었는데 사설도 계산상으로 해가지고서는 그걸 추정을 한 거예요. 예측을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고에너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만 소위 그 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워낙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때 입자가속기로 그걸 증명 못하다가 나중에 그 유럽에 있는 그 입자가속기 썬에서 이제 2세대죠. 1세대에서는 안 됐다가 1세대인가 2세대 거기서 이제 그게 구름상자에서 나오는 걸 보고서는 하니까 그게 이제 탑쿼크 근데 그게 8 정도의 그 에너지 진위하고 되게 맞습니다. 8 정도 되게 그러니까 계산으로 딱 맞아지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 쿼크라고 우리가 규명해서 입자라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실 그거는 에너지 필드의 상호작용이에요. 계속 거의 10의 마이너스 20 몇 승 초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성소면 생성소멸을 계속 반복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입자나 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필드라고 볼 수가.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상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고 네 단어로. 상변이. 저는 네 단어의 책에는 내가 상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변의 상태에서 입자화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 현재 입자화 상태로 이제 변이가 되니까 계속 입자화 상태로 이렇게 있을 때 그 내에 또 장이 있잖아요. 강력, 양력, 이런 관계수 장이 있잖아요. 강력이 지금 핵 안에 곳이고요. 양력은 방사능 붕괴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나는 검지되지 않는 그 공간의 그 장의 그 상태,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쿼크라고 표현되는 것은 상변이 상태에서 입자화로 관측이 되는 것을 저는 쿼크라고 하고 도사가 있는데 말씀해보세요. 왜냐하면 난 공부를 안 했지만 느낌으로 들어온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장으로 같이 있는 것은 같은 에너지의 상태이지만 이것은 입자화되지 않은 비물질 상태의 나름대로 에너지 상태에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비물질임에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까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벨리라는 물리학자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아주 세계적인 깐로 로벨인가? 로벨리 물리학자입니다. 로벨리인데 거의 노벨 물리학상 수준에 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책에서 보면 실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산으로 해내요. 지금 그건 일종의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심오한 보이지 않는 세계들 하면 시공간이 없다라는 거는 시간은 원래 없고요. 없는 거고 인간의 개념에서만 시간을 잡고 하는 거고 공간, 우리가 있는 것도 우리 오감에서 공간이라는 것을
지각하는 거지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처는 이미 얘기했지만 그 로벨리라는 물리학자가 그걸 계산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프랭크 상수의 아주 지금 인간이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프랭크 상수보다 더 적게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밀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물리 이론상 그거는 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는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걸 보면 공간이 없는 게 나와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프랭크 상수보다 더 작은. 그럼 프랭크 상수는 어느 정도의 막 길이 단위로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냐면 원자 크기에 비하면 아까 축구장만 하면은 그 안에 뭐 콩알이 됐든 뭐 달걀이 됐든 그 원자 핵인데 그 원자 핵에 또 수백 10의 마이너스 이게 더 낫다. 10의 거의 한 100억, 1000억 분의 1 정도 더 작은 단위까지가 프랑크 상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간이 없어야지만 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서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허크 안에서 어떤 것이 되게 높은 에너지 중위를 갖습니다. 상변이를 계속해요. 근데 공간이 없고 아까 제로 포인트 필드인데 에너지는 무한대에 가깝게 나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면 제 직감으로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니버스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무한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 누구냐 하면 노벨상 받은 그 젊은 20대 때 노벨상 받은 이름이 생각이 요새 잘 안 납니다. 그 뭐뭐의 바다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저기 없다가 갑자기 입자가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습니까? 반입자 같은 경우는 생겼다가 없어지거든요. 반입자.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현재 우주가 아닌 다른 데서 튀어 올라오는 그 가설이 그 뭐뭐의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에너지가 이 세계로 딱 튀어나올 때 창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창조고 입자나 아니면 걸로 딱 현상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소멸이 되면 다시 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은 무한대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식적으로 거기와 연결되면 무한대나 우주 전체의 어떤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소위 상승의식, 전체의식은. 물리적으로도 거기와 연결되는 접점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제로 포인트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프랑크 상수 정도의 작은 영역을 다룰 수밖에 없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이 현상계가 아닌 다른 무한대 차원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가설을 지금 과학자들이 내고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2년, 3년 전에 읽은 책이어서. 근데 이게 미묘하지만 뭔가 우리 동양의 이 도와 이런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나중에는 아마 이게 접점을 찾을 것 같아요. 네. 카를로 로벨리의 책 읽어보면 그 사람의 책 제목이 우리나라 번역돼서 나오는데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거 내 책 읽어봤는데. 그리고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읽어봤는데.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보이는 이 시공간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검증 불가능한 영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프랭크 상수 이하를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상계에서 접근 애당초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는 보이는 것이 실제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도 뭐 할 수 있겠는데 나는 실제는 실제야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 아무것도 부정하지 마라. 실제는 실제다. 다만 이것이 늘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해서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존은 실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석가모니의 사마타, 미국바사나 사마타에서 그 단계를 갖다가 선정 단계,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 그 연기설에 이런 것이 그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뭐든지 그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항상 존재하는 이 상자를 그래서 비상 비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상무화 무상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것 여기 상이라는 건 실제 리얼리티를 말하는데 그래서 상은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리얼리티가 없다. 실제 항상 그것이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자 안에로 들어가도 항상 변하고 있죠. 10의 마이너스 20 몇 승 초 단위로 계속 변하고 있지 고정돼서 가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그대로 유지하는 건. 근데 저는 이제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와 우주의 관계다. 이 모든 것은 나는 다 우주로 본다. 홍 선생님 거 선생님 다 있지만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우주고 전체 우주고 나는 우주와 지금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인식하는 것이 나한테는 실존이다. 내가 인식하면 나한테는 실존이다라.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하기가 만져지고 있으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내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불교의 무상고무와 무상이라는 것이 바로 항상 그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고 그러니까 항상 변하기 때문에 내가 왜냐하면 나라는 게 계속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 나라는 존재도 깊게 명상을 들어가면 세포 수준에서 변하는 거를 명상으로 이 선정 상태에서 본다고 그러거든요. 4선정까지 들어가면 저는 저는 이제 근데 그래서 나라는 것도 실제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그게 이제 열반의 상태인 상락 아정의 반대 상태가 무상이요, 고요, 무아요. 나는 뭐 청정하지 않은 변하는 존재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는 어떻게 나한테 돌았냐면 고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는 뭐냐 물질계에 집착하는 중생에게는 그 말이 맞고 의식이 향상된 존재에게는 상락 아정이 맞고 그 다음에 근원의 절대 존재는 변하는 즐거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요 변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달라요. 일반 중생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무상하니 있다고 하지도 말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집착하지 마라. 좋다. 그럴 때는 저는 까딱까딱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락아정을 이제 나한테는 상락아정이라 그래야지 라고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에는 이제 어떤 걸 추구하냐면 그 다음 단계로서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하는 그 즐거움이 나다라고 지금은 이제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일시무실에서 일종무종일인 나는 그 일시무실의 무와 하나로 경제로 합쳐지는데 그 우주가 왜 그랬을까? 왜 일시무실이 이렇게 됐을까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스스로 변하는 즐거움 속에 있구나. 라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고, 무아, 그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상락아정을 알아.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늘 변해가는 자기의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그거를 조금, 그 변해가는 그거를 대한 즐거움. 이해합니다. 사실은 표현적으로 에고적인 가지나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그 단계도 저도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딱 경계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표현적으로 단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위에서 보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존재한다고 이게 실제라고 하지만 상위 차원에서 진화 상태에서 본다든가 아니면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하나도 실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없거든요. 괴로운 건지 너 모르냐. 그런데 지금 상나 과정과 그 다음에 변화의 즐거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육신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고한 뭐 경지라기보다 추구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행복.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면 육신을 빨리 벗었겠죠. 그렇지. 필요 없는데 육신을 갖고 계시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건 육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즐거움의 최고의 선이 거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일정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야신경도 그렇고 이제 천부경도 저한테 들어온 느낌들을 전 단계적으로 자꾸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반야신경을 봤을 때 남들이 해석한 반야신경,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요거는 초등학생 해석이네. 그 다음에 조금 보니까는 좀 더 연관성이 있는 이런 이제 불교의 불도의 어떤 그런 경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거지. 하다가 지금은 공에 대한 개념이 반야신경의 공에 대한 개념이 전 나름대로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반야신경을 강의하라고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반야신경 대해 해석을 안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천부경도 마찬가지죠. 천부경도 맨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한자도 잘 모르겠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제 다 이제 한자가 이거야. 알아서 해석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부경을 어떤 분이 이 천부경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을 해놨을 텐데, 과연 그 사람이 한자 해석을 하라고 이렇게 천부경을 펼쳐놨을까?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천부경으로 느껴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원리를 다 발견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나한테 인식되는 게 이럴 때는 이렇게 들어오더니 요 상태가 되니까 또 요렇게 들어오네. 참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거 가지고 책을 써서 주장했으면 참 지금 와서는 창피했겠다. 지금 이 상태로 새롭게 느껴지는 이 느낌이 참 좋다. 아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변해가는 내가 참 즐겁다라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우주 나를 만들어 이렇게 해놓은 절대계의 우주하고 같은 건가? 같아야 될 텐데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쓰는 때 이렇게 이제 절대, 무한. 근데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절대 무한은 인간형의 밖에 어떤 그것을 표현하는 인간적 표현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방법이 없으니까. 깨닫고 100번 해도 그 영역에 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그 절대라는 것은 비이원성의 세계인데 내가 비이원성이 돼야 되는데 깨닫는 내가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이원성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상대를 보는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이원성의 관점인데 사실 그 절대계는 비이원성의 세계인데 그럼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석가도 그런 말씀을 안 한 거예요. 그 절대계는 절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상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런데 그 상태에서 왜 이렇게 변해 왔을까? 반드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변해 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질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는 그건 있지만 내가 그 상태에 단어로는 그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최초의 최초일지도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자기가 이원성의 이러한 물질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하고 그건 뭐냐? 바로 그걸 통해서 그 다름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해서 알고자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다름을 경험하고 있는 게 나다. 물질계 나고
왜냐하면 저쪽은 다리면요 중도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중도의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왜 그 존재는 이렇게 물질계를 펼쳐낼 수밖에 없었을까?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이러한 하나의 인간 존재로서 살면서 거기다 늘 연결해 보는 거죠. 연결해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러한 이원성의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 과연 그 존재에게 연결됐을 때 도움이 되고 거기서 바라는 상황일까? 나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나 한 명으로서. 전체지만 그 중에서 나는 뭐 아주 미미한 보이지도 않는 존재의 하나 일정무정인의 일이지만 내가 그 절대 일시무실의 무의 그 경지를 그대로 내려받아서 물질계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원성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이 절대 아카식 레코드 거기에는 다 들어갈 것이다. 합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의 사명을 가진 존재, 일시무실에서 분화된 일종무종일의 경지로 가고 있는 나로서는 이것이 내가 하나의 저쪽에서 받은 성스러운 사명의 하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같기도 하다라는, 그러니까 제 혼자 생각이에요. 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은 진리, 소위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죠.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느낌을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진리. 사실은 우리가 말은 많이 진리지 않으면 사실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왜 자꾸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는 진리를 안다, 나는 다 전체를 느낀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제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박 선생님은 갖고 있는 재능이거든요. 근데 그 재능은 진리를 실제로 아는 것과는 다르고 그러겠죠. 안다고 느끼는 재능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입증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네. 녹음 네. 파일로.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되게 조금 수준 있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박 선생님의 디자인을 얼핏 봐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상당히 이해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실제 나는 진리를 안다라고 믿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안다고 느끼는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는 것과 별로. 나는 내가 느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것과 그것이 그게 왜 그런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네.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건 뭐 또 별개 문제인데. 상당히 재밌는 거네. 들어보실래요? 네, 예. 이거 재밌는 거다. 좋습니다. 다 동의하셨습니다. 네. 예. 내 건가 봐. 여러 가지 건데 그 중에서 지금 박 선생님이 항상 작동되는 제가 박 선생님은 이 머리 위에서 천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정보를 받는 디자인을 갖고 계세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갖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제 느끼기 때문에 나는 읽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아는 거거든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를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너무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나는 그렇게 느껴져.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가 네. 콩 심으는데 콩 나고 팥 심으는데 팥 나요.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그대로 발현돼요. 다만 그 유전자도 우리가 콩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콩이 나오는데 조그만 놈이 자랄 수도 있고 쭉정이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크게 자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른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세 단계로 표현돼요. 의식 상태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 이거를 그 표현을 칼융의
그림자 있죠? 에고 그림자 상태. 그림자 상태를 우리가 낮은 에고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200 이하 영역으로 보통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을 넘어가지고 아주 이제 우리가 중용적 단계. 그거 이성적이고 중용적이고 이런 것을 선물의 단계라고 봐요. 선물. 그러니까 시소로 얘기하면은 양쪽의 중간에 딱 균형을 잡고. 그리고 거의 신과 합일 정도로 높은 단계를 인도에서 시띠, 초능력 같은 시띠라는 말 쓰죠. 시타. 예. 저 사람은 어떤 시티적인 그런 영능을 표시하는 거를 이제 그 경지를 시띠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개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사람마다 같은 걸 갖고 있지만 다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